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이번엔 독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행사장에서요. 이색적인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힘을 겨루는 대회긴 한데 이렇게 힘을 겨루는 건 처음 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뭘까요, 이건 또? 네, 마주 앉아서 힘겨루기를 하는 뭐예요? 남성들입니다. 그러다 그만 한 참가자가 저렇게 그냥 쭉 끌려가고 마는데요. 저게 바로 손가락 레슬링이라고 불리는 대회라고 합니다. 호호. 가죽 밴드에 가운데 손가락을 건 뒤에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승부를 겨루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어머나, 아니 살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하재근 평론가 아니 살다 참 별 이상한 게임 다 본다는데 근데 색다르긴 한데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래요.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저기 한 손가락으로만 힘을 쓰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 저거 하다가 탈골이 되기도 하고 어머, 세상에. 피부가 찢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렇게 부상자가 많이 생기면 우리나라 같으면 저 대회 못할 것 같은데. 어머나. 근데 저기는 17세기부터 저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전통이라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관례상 남자들만 참가할 수 있고 요번에도 올해도 180여 명이 우승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에이 또 갑자기 잘 나가다가 최재문 교수님 잘 나가다가 다른 나라의 독일이긴 합니다만 뭐 관례상 남자 아니 할 거면 여자분도 해야지 여자분도 뭐 다 해줘 왜.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거는 오랫동안 해왔다 하더라도 네.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만약에 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차제에 최재문 교수님 예. 그 해외 독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온갖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왜 이게 힘자랑 대회가 맞아요. 많은 거예요? 각 많아요. 나라가 왜 네. 그럴까요? 심리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뭐 이게 보여지는 거, 보는 것에 대한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사실 그게 필요했을 때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거나 아니면 기계가 발전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람 힘으로 모든 걸 해야 될 때 시대가 있었잖아요. 뭐 수렵 생활 이런 그렇죠. 때네. 그럴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거나 그런 대회를 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렇게 손에 탈골도 되고 손에 맞아요. 피부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런 문화는 그냥 기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런 행사가 있었다는 정도로 할 것이지 실제 저걸 계속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사회에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전통 있는 대회니까 명맥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탈골 그리고 피부가 찢어지는 부상이 남는다면 뭔가 이건 과유불급 아닌가. 과하면 오히려 부족하면 못하잖아요. 그런 건 안전에 좀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사모님 수영 강습 위에 오픈런 이거 알 듯 모를 듯한 제목은 무슨 말인가요? 이담 아나운서. 이게 군에서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게요, 삼성 장군인 박정택 육군 수도 군단장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간 부하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해왔다라면서 폭로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박 군단장이 비서실 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 네. 메시지 내용을 보면요. 직원이 수영장에 시간표를 하나 보냅니다. 네. 그러자 박 군단장이 신청 바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라고 다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저 수영장 시간을 보면요, 뭐 아쿠아로빅, 수중 워킹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쿠아로빅 같은 거를요. 네. 근데 이 해당 수영장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접수일이 되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새벽 6시부터 이제 접수를 받는데 현장 접수고요. 수강 신청을 하는 것만 네, 그것도? 선착순으로요. 근데 이 비서실 직원은 그걸 꼭 해내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수영장 문 밖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서실 직원과 박정택 군 단장의 아내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통화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네네. 월수금을 실패하면 제가 기존에 다니던 아쿠아로빅 화목반이 아예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대로 화목반을 하시다가 하여튼 제가 뭘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나는 혹시 이걸 잡으려다가 내가 보존되어 있는 이거마저 없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월수금이 되면 참 제일 좋은 일환인데 제가 해보니까 15시나 12시는 되게 어중간한 거예요. 딱 18시가 좋은 거예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주말까지 신경 쓰게 해갖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뒷목 잡으실 거예요. 분통 터질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 예전에 그런 지금은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인 김건희 여사는 공식 직함이 없잖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잖아. 대통령의 부인일 뿐이야. 근데 대통령 부인이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한다고 할 때 막 논란도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군단장의 부인은 자기가 공식 군의 관계자예요. 뭐예요? 근데 왜 부하직원에게 지금 수강 신청을 막 시키는 거예요? 전화로. 그거 지금 너무 황당한데 지금 박정택 육군 수도 군단장 아내가 방금 통화 내용 들으신 것처럼 본인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쓰리스타예요, 자기가?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주말까지 신경 쓰게 해서라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했으면 그런 일을 하지를 말아야지. 왜 지금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네. 박정택 수도 군단장이 너희 사모님이 무릎이 안 좋아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영 강좌 대리 접수를 시켰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직원이 지시를 받고 지난해 3월부터 4차례나 새벽에 이른바 수영장 오픈런을 한 후에야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 사적인 지시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고 거래를 시켰다고 하고 또 뭐 반려동물 밥도 챙겨주라고 하는 등 황당한 지시들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또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내가 통에 있는 거 캡처해가지고 지금 보냈거든. 그거 좀 부탁하자. 지금 요 만나서 실물을 확인했는데 상태 거의 뭐 새 거와 다름없이 좀 깨끗하고 말씀하신 바퀴 있고 그래, 그럼 그걸 해줘. 네. 얼마래? 좀 안 깎아준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집에서 쉬고 있어? 네, 잠깐 와이프하고 운동 나왔습니다. 부탁 좀 하자. 내일 아무 때나 집에 가서 전화 좀 해줘. 좀 또리하고 키위 밥을 줘야 되는데 전화를 아무 때나 그 와이프한테 주면 이렇게 좀 해줘라고 좀 부탁 좀 할게. 예, 알겠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또리 들어가는 뒷문 있잖아. 들어가서 또리방 가가지고 전화 주면 돼. 예, 알겠습니다. 네, 아침 가겠습니다.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시청자분들과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들이 뭘 들은 겁니까? 네, 이 사적 지시 너무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받으실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이제 관람하기 위해서 예매를 해야 하는데 요즘에 경쟁이 치열한 티켓들도 많습니다. 이런 야구, 축구, 농구 이 테이블 좌석 VI 티켓도 구해달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 박 단장의 아내의 지시도 들어야 했다라고 하는데 간사한에 화단 좀 갖고 달라. 나는 남천이라는 나무를 좋아한다. 이런 지시도 따랐고 특히 자녀 결혼식에도 동원을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비서실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미용실과 결혼식장을 왔다 갔다 운전기사도 시켰고요. 뭐 하객을 안내한다던가 식장 내 짐을 옮기는 잡무까지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업무적인 일 뭐 시켜야 되는 일이 의무가 아닌 일을 시켰으면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식사도 하지 말라.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언행도 했다고 하고요. 네. 여기서 최재문 교수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얼마나 우리 손정혜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저 비서실 직원분 생각할 때 얼마나 목이 메이면 말을 지금 잊지 못할 정도. 근데 보세요. 해병대 계셨으니까 그리고 일반 병으로 계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원래 군 3스타 정도 되면 비서실 직원한테 저렇게 시켜요? 아니죠.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개인적 사적인 일을 아니, 왜 솔직히 시키는 말해보세요. 안 시킨다니까요. 안 시키는 거 맞죠? 당연하죠.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적인 일을 하러 군대 갔어요? 아니 거기 있는 군인들이 그러면 사적인 일을 하러 왔냐고요. 뭐 모르겠어요. 한 3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군대에서 저런 일 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리고 군인들은 자기의 업무를 하러 온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무슨 결혼식, 하객, 무슨 중고거래, 수영장, 무슨 예매, 뭐 무슨 이런 거, 강습 이런 걸 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하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저런 사람들이
군단장이랑 앉아가지고 지시를 하고 있고 저런 일을 들으면 부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진급과 연관돼 있고. 자괴감도 들죠. 자괴감 내가 들죠. 이러려고 군대 그렇죠. 왔나? 아니 그리고 아내하고 운동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이게 뭐 하는 걔 짓입니까 밥 대체? 줘. 걔 밥 줘. 그러니까요. 야 우리 집 가서 걔 밥 줘. 그게 뭐야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 군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저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몇 년 전에도 군단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징계받고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때도 사적 인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제3자인 저희들이 들어봐도 그 비서실 직원분 입장에서 보면 피눈물이 날 건데, 진짜 비서실 직원분 본인도 그렇지만 그 가족분들이 이거 알고 나서 그 부모님이 봤을 때 세상에 내 새끼가 저런 대접을 받고 저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 새끼가,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폭로 내용을 보면은 직원들 여러 명 있을 때는 그런 그 일을 시키지 않았고 다 이렇게 했더라고. 지금 부사관급 직원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이 말은 결국 그 군단장 스스로도 이와 같은 개인적 사적 지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다는 점에서 결국 형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지 여부가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군인 복무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반해서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육군에 있는 감찰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인사상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인사와 관련되는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군 검찰의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이 사건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군단장 측의 얘기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만으로는 국민으로도 사실은 상당 부분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그 군단장 측의 어떤 그 해명이 어떤 건지 들어보는 것, 그렇게 해서 양쪽의 의견을 다 물어본 다음에 그에 따른 객관적 처분하는 것, 만약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까지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찰팀 조사가 어떻게 나오든가에 상관없이요, 입장 바꿔봐요. 박정택 군단장 본인이나 그 싸모란 사람, 부인이라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봐요. 저런 일을 시킴을 당해요. 저런 일 하라고 누가 시켜요. 그러면 그런 거 내가 너무 잘해요 하겠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하고 수영 강습 잘 받았어요? 그게 받아집니까?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눈 부릅뜨고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한테 친숙한 노사연 씨인데, 근데 진짜 우리 이런 하재근 편 우리 이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어머 노사연 씨 하면 사연 없는 줄 알았는데 사연 있네, 막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어떤 노사연 씨하고 임송 씨의 관계에 대해서 네. 그 사연이 네. 여러모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한 4년쯤 전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걱정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뭔데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임송 씨가 폭탄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네. 행복해질 수 있다면 졸혼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 라고 하면서 조론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노사연 씨가 그때 막 뭐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모습이 그랬겠죠. 나왔었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나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맞다. 그때 저 발언 기억도 나고 뉴스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아 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 이후로 잠잠한데요? 뭐 소식은 들리는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두 사람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네. 위기를 극복하고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요즘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와. 임성 씨가 뭐라 그랬냐면, 4년 전에 폭탄 발언을 할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부분들이 오히려 드러나서 뭔가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던 거였다. 근데 지금은 차이가 잘 복원이 돼서 지금 뭐 무난하게 결혼 31년차 부부가 지금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얼마나 사이가 좋아졌는지 네네. 노사연 씨가 방송에 나와서 금실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라고 하는 염장성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에도 조론이요? 같이 있다 해도 아니, 뭐. 조론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조론이 그죠?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그냥 계속 최고의 사랑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코로나에도 괜찮은 상황이죠. 그렇죠. 물론 코로나는 매일매일. 없어져야 돼요. 맞아요. 없애져야 되지만 네. 그렇다고 저희 가정은 전혀 문제가 맞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꾼이신데 진짜 그럼요. 그렇잖아요. 자타가 공연하고 전국의 시청자가 아이, 공연하신 그 감사드립니다. 진짜 사랑꾼이신데 근데 보세요. 근데 이당 아나운서 졸혼을도 이제 무색하게 할 정도로면 뭔가 그 비결이 뭘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간의 금실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대화를 자주 한다거나 뭐 애정 표현을 자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네. 근데 노사연 씨가 얘기한 금실의 비결은 좀 달랐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부부끼리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생존 언어만 쓰면 된다.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라는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와. 이게 무슨 비결이야 하실 텐데요. 네. 또 그거에 맞는 부부 취미까지 추천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뭔데요? 부부가 함께 자전거를 타는 취미를 가지면 참 좋다는 거예요. 좋은데요? 뭐 아마 자전거 타고 함께 나들이 가니까 좋을까 싶은데요. 그게 네.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같이 가다 보면 저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대화를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참 좋은 취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거 최고의 반전인데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부부 사이 금실이 좋은 비결을 물어봤더니 대화를 많이 해라 일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진짜. 그러게요. 좀 색다르긴 한데요. 이 부부가 10년 전부터 자전거를 같이 타왔다라고 합니다. 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운동도 되고 또 좋은 풍경을 같이 즐기고 보면서 좀 친해질 수 있고 추억도 많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하루는 네. 같이 자전거를 타다가 이런 일도 있었다고 네? 하는데 노사연 씨 목소리로 직접 듣겠습니다. 뭘까요? 네네. 자전거 참 좋아요, 연예인이. 왜냐면 이거 다 얼굴 가리고 헬멧 쓰고 다니니까 누가 누구 전혀 몰라요. 그 자전거도 사실은 남편 쫓아가야 하는 거야. 길을 모르니까. 그냥 남편은 그냥 자기 아내가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는 게 좋은가 봐.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너무 따라가다가 또 곱게 바퀴를 건드렸네. 발레당 넘어졌어요. 근데 진짜 소리가 꽈당! 나는 진짜 그때 정신을 좀 약간 잃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주러 왔어요. 우리 남편은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남자가 와가지고 아유 이런 거구가 이런 거구가 아니 이런 사람이 자전거를 왜 타나 팔을 빼고 탔어야지. 팔을 빼고 탔어야지. 이거 내 성격을 아니까 자기가 이거 얼굴 벗더라고요. 이무송이라고 딱 그러니까 이무송 그럼 그제서야 넘어진 사람이 기름 노사연 씨란 걸 알아채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이 대단하신데요. 근데 어쨌든 최진봉 교수님 예. 저 상황에서는 예. 이무송 씨가 이 마스크를 벗을 일이 아니라 그렇죠. 얼른 가서 아내분을 당연히-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잘못한 거니까 이무송 씨가. 그래, 감점. 마이너스. 네, 네. 저 같으면 바로 아내를 그러니까요. 상상도 못 하잖아요. 들어 이거. 올리죠. 그렇죠. 빨리 병원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무송 씨 뒤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지금 마스크 보고. 지금 자기 얼굴 자랑해요. 이무송이라는 거 자랑하냐고요, 지금. 아하. 잘못됐어요. 근데 어쨌든 와서 도와주신 분이 지금 노사연 씨 말에 따르면 그때 어머, 노래 안 부르는 게 천만다행이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 으쌰 그거 노래 안 부르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진짜. 네. 우리 저 만남은 이무송이가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워서 좀 놀랬다고 얘기를 아이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건 노사연 씨가 직접 얘기하신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꽈당 하고 소리가 났다니까 얼마나 크게 아하, 무너졌으면 네. 그렇게 생각하는가 생각도 드는데 사실 노사연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4.8kg 우량하였대요. 진짜예요? 네, 태어날 때부터 우량하야. 옛날에는 그 우량아 대회도 있었잖아요. TV로 했던 그랬죠. 거네. 있었죠. 나갔으면 와. 1등 할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와. 저기 계신 손정희 변호사 이담 아나운서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인데요. 아이 두 명 합친 거 아니야? 4.8kg 뭐 그럴까요? 진짜. 어쨌든 네. 우량으로 태어났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튼튼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잘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라.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먹게 되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 중에 딸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야 조금씩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노사연 씨 아버님은 많이 먹어야 된다. 와. 그래서 지금도 하루 중에 먹는 것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쓴대요. 대박 사건. 노사연 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유식을 고기국물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남다른 거죠. 와. 저런 체구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남다른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네. 남편 이무송 씨도 너무 잘 먹더라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야 작은 입으로 뭘 그렇게 많이 먹냐라고 얘기했대요. 네. 그렇게 타박을 하니까
이무송 씨가 20kg을 뺐대요. 와. 그럼 이제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노사연 씨한테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20kg를 빼고 나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왜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몸매가 날씬해서 그런지 그래서 몸에 이제 자신이 생기니까. 그렇죠. 아하. 그래서 다시 철퇴를 내립니다. 네, 뭐라고요? 뭐냐?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살이 이게 계속 먹게 만들어서 이제 같이 좀 이제 풍채가 좀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엔 질투가 많았다고 그래요, 노사연 씨가. 지금은 남편과 팔짱 안 끼지가 오래됐다 그러고 옆에 다가오려고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어머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작은 입으로, 근데 이무송 씨 아까 사진 보니까 그렇게 작은 입도 아닌데 어쨌든 그 작은 입으로 그렇게 많이 먹니 타박을 했잖아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 처음에 사랑할 때는 그렇게 먹는 모습이 예뻐 보였을 거 아니에요. 사랑스러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예, 노세현 씨가 먹는 걸로 남편을 타박한다면 약간 내로남불의 끝판왕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이제 그 부부지간에 보통 그 먹는 것조차 미워 보인다라고 하면 상당히 관계가 멀어졌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그 상황인데. 네. 그 노세현 씨가 처음에 이무송 씨를 만났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였다는 그랬겠죠. 거예요. 완전히 첫눈에 뿅 하고 반했다고 합니다. 와. 당시에 이제 노세현 씨가 첫 만남에 꾸민 듯 안 꾸민 듯 보여주기 위해서 꾸안꾸? 예, 군복 느낌의 베레모를 쓰고 갔다고 합니다. 와. 예, 남성을 처음 만나는데 왜 군복 느낌의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베레모를 쓰고 갔는데 그때 이무송 씨를 딱 보는 순간 첫눈에 확 하고 반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무송 씨는 베레모 쓴 여자가 자기를 뜨겁게 바라보니까 네. 아, 나는 체포됐구나. 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진짜 사랑의 큐피드 화살이 있군요. 진짜 두 분 다 서로 뿅 간 거예요.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은 잠시 한때는 졸혼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은 같은 취미도 할 정도면 다시 금실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특히 취미를 같이 한다는 것. 한마디로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부의 긍정적 시그널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혼 사건 종종 합니다만 가급적 저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와. 좀 재밌는 거 같이 좀 하시라고 오, 조언도 드립니다. 좋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2030의 사랑은 불꽃 같은 사랑, 4050 같은 사랑은 온돌 같은 사랑. 이야. 같이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데 네. 근데 여기 약간의 살짝 또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이 노사연 씨가 어떤 방송에서 묻더래요. 네. 콕 쥐어받고 싶은 사람 3명만 대봐라 어머나. 했더니만 3등이 네. 1등은 아니고 3등이 네. 이무송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제 2등이 토니, 1위가 동원 아빠인데요. 네. 알고 보니 셋 다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야. 네, 토니가 이무송 씨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셨고 해서 영어 이 이름이군요. 영어 이름이 토니고 또 아이 이름이 동원이라서 동원 아빠라고 하는데 네. 아마 그 부부 간의 관계는 사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서 네. 두 분이 이렇게 우리 전 국민을 즐겁게 해주시니까 네. 정말 음식도 좋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도 아무런 간이 안 들어간 건 밍밍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뭔가 약간 소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야 단짠 하듯이 그런 어떤 금실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거 아닌가 두 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고 뉴스파이터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좀 아찔하기도 하고 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저녁이었죠.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한 3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에게 이제 부상을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경악스러워져 진짜. 그 당시에 한자복을 입은 또 남성이 저렇게 저 가해자로 목소리만, 네. 흉기 난동을 벌이다 보니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이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범행 후에 도망도 안 가고 테리 전화해요. 지금 담배 피고. 그렇습니다. 경찰 드디어 어제 이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어허. 이름 김성진입니다. 나이는 만 32세. 저 인간이에요? 2년생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했고요. 네. 김성진 역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서 어제부터 앞으로 3일간 신상 공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잘 봐두세요. 그 악마 같은 인간 얼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인간이었어요. 저 인간이 세상의 무고한 시민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고
52세 김성진이란 인간이랍니다.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크게 다치게 한 저 몹쓸 인간. 그런데 지난주에 법원에 출석하던 날에는요. 취재진 앞에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 없으세요? 체포 직전에 경찰한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사과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담배 왜 피우셨을까요? 누구한테 죄송한가요? 네, 법정에서 어떤 점 소명했나요? 법정에서 하신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또 할 말 없나요?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범행 계획한 거예요? 계획 아닙니다. 자진 신고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자진 신고한 겁니까? 그 피해자분은 빨리 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자기가 무참히 흉기를 휘둘러 놓고 경찰한테 자진 신고해서 빨리 오라고 한 이유가 피해자분한테 빨리 이게 말이라고 지금 진짜 내뱉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핑계도 저런 핑계는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요.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119에 본인이 신고해요. 이 김성진이 직접 신고를 합니다. 자기 휴대전화로.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여기가 어디고 어디니까 빨리 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위치 추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치 추적하면 알잖아요. 피해자한테 빨리 오라고 얘기했다는 사람이 저기 사람이에요, 저게? 저기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위치 추적해보면 안 되냐. 마트에서 사람을 2명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얘기도 안 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성 2명을 공격했다. 그리고 나서 저 공격도 그래요. 저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입원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환자복을 입고 와가지고 마트에 들어가서 마트에 있는 흉기를 포장을 뜯어가지고 그 흉기를 사용해서 2명의 세상에.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대 보면 과자들 쌓아놓잖아요. 거기다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옆에 있으면서 담배 피면서 전화한 거고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일단 음성이 나왔어요. 네. 그러나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모발 그리고 소변을 채취해서 지금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경찰 입장에서는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네. 그리고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 거쳐야겠습니다만 저런 극악무도한 악마 같은 인간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안도 간절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